무릎 꿇고 닦으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를 갈랐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0 노인이 무릎을 꿇었죠. 손에 힘 좀 주시고요. 이 구두 당신 월급보다 비싸요. 젊은 여자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떨렸죠. 아버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그 청소부가 대한민국 10대 그룹 회장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여의도의 하늘이 아직 어둠을 벗지 못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급 빌딩의 로비가 차가운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죠. 대리석 바닥에는 청소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도현,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일하는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낡은 청소복 위로 드러난 목덜미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그는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탁, 탁, 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왔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이름표에는 기획실 차장 박예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예린의 목소리가 로비를 갈랐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물자국 남았잖아요. 여기 보이죠? 그녀의 손가락이 바닥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희미한 얼룩이 조명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세요. 손에 힘 좀 주시고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마른 천을 집어들었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26의 청년 한지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릎 꿇은 아버지의 모습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눈동자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죠. 참아라. 지금은 참아야 한다. 지훈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읽은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죠. 도연이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길게 늘어졌죠.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여의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빌딩 로비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죠. 검은색 승용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예린이 비틀거리며 내렸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임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꽤 마신 모양이었죠. 그녀는 휘청거리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있네요? 예린의 목소리에 알코올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야간 청소가 있어서요. 그래요? 마침 잘 됐네. 예린이 한쪽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베이지색 명품 구두가 조명 아래 반짝였죠. 구두 밑창에 무언가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가 와인을 엎질렀거든요. 닦아주세요. 그녀가 구두를 도연 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천을 꺼냈죠. 아, 참고로 이거 300만 원짜리예요. 당신 월급 2달치보다 비싸죠? 예린의 입가에 조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붉은 와인 자국이 천천히 지워져 갔습니다. 구두는 다시 닦으면 되지만 도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에 묻은 먼지는 안 닦이죠.
순간 예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카메라 셔터음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무릎 꿇고 구두를 닦는 도연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을 회사에서 쓰면 안 되겠네요. 이미지가 실추되잖아요. 예린이 비웃으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사진이 화면에서 깜빡였죠. 인사팀에 보고해야겠어요. 청소 용역 업체도 바꾸고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죠. 하지만 주름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도연은 홀로 남겨진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천에는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죠.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여의도의 밤은 여전히 깊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사 대강당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함께하는 사회, 따뜻한 기업이라는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렸습니다. 청소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예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흰색 정장이 조명 아래서 빛났죠. 그녀의 얼굴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특히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죠.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무대 아래 도연이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행사 후 뒷정리를 위해 대기 중이었죠. 그의 시선이 단상 위 예린을 향했습니다. 앞으로 청소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죠.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죠. 예린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 옆에 지훈이 다가섰죠. 수고했어요, 예린. 고마워요. 오늘 아버님도 오셨나요? 지훈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행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요? 좋은 일인데. 예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죠. 그냥 아버지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실천? 당신 아버지가 뭘 아시겠어요? 예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청소부 따위나 챙기겠죠.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린을 향했죠. 평소와 다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청소부 따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린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훈은 이미 그녀의 본심을 들어버렸습니다. 강당 구석에서 도연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의 등이 구부러져 있었죠. 행사장의 화려한 조명과 대비되는 그림자가 그를 감쌌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약혼자가 단상에서 외쳤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린, 우리 얘기 좀 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예린이 불안한 듯 그를 바라봤죠. 도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강당의 걸레질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죠. 벽에 걸린 따뜻한 기업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광경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죠.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소부로 보이는 저 노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사회 리허설 날 아침이었습니다. 본사 최상층 VIP 라운지는 고요했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회장과 임원들만 출입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도연이 라운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움직임이 느렸죠. 무릎이 아픈 듯 가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이 들어섰죠. 오늘은 유난히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 끝납니다. 잠깐만요. 예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발을 들어 올렸죠. 검은색 에나멜 구두가 빛났습니다. 행사 전에 구두 좀 닦아주세요. 반짝반짝 빛나야 해요. 도연의 시선이 구두로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부탁드려요. 시간이 없어서요. 예린의 목소리에 재촉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이 천을 들고 무릎을 꿇었죠. 그의 얼굴이 구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검은 에나멜 구두 표면에 무언가 비쳤습니다.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었죠. 도연 자신의 모습이 구두에 선명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청소부의 모습으로 비치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빨리 닦아요. 예린이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구두가 도연의 얼굴 앞에서 움직였죠. 그 구두.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제 돈으로 사드렸을 텐데요. 순간 예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죠. 뭐라고요? 그 회사.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죠.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운영합니다.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도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이 라운지를 가득 채웠죠. 당신이 누구?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죠. 허리를 펴는 그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죠. 이제 아셨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최상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예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죠.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죠. 라운지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이사회실에 찬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12명의 이사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죠. 회장석에 앉은 한도연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사 강태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짜고 친 각본이었죠. 도연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반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회장의 건강 악화를 대서특필했죠. 석 달 후 도연은 모든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아니, 내려놓은 척했죠. 새벽 5시 청소복을 입은 도연이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이었죠. 이사회실 청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죠.
회의 테이블 아래, 의자 밑, 그리고 마이크 받침대까지 그의 손이 스치는 곳마다 무언가 남겨졌습니다. 작은 도청 장치들이었죠. 매일 밤 도연은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녹음된 내용을 회수했죠. 이사들의 대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예린 차장이 괜찮은 것 같아. 강태식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훈과 결혼시키면 완벽하겠군.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죠. 횡령, 배임, 내부자 거래까지 강태식과 예린이 주도한 모든 부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늙은 표범이었죠. 청소부라는 위장막 아래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기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 20명의 이사들이 모였죠. 강태식이 회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오늘로써 한도연 전 회장의 공식 사임을 발표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로비에서 무릎 꿇은 청소부에게 구두를 내미는 예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다음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계좌 내역이 빼곡히 나타났죠. 강태식의 이름으로 된 비자금 거래였습니다. 수십억 원이 오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예린 차장, 이번 프로젝트 리베이트는 30%로 하죠. 강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의 대답이 이어졌죠. 알겠습니다, 이사님. 계좌는 평소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문이 열렸죠. 청소복을 입은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지훈이 따라왔죠. 도연이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서 일하면 먼지가 잘 보여요.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 먼지가 당신들이었소.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의자를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그 청소부는 제 아버지이십니다. 한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이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1년 동안 그들 곁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회장이었다니. 도연이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 깔끔한 정장이 드러났죠. 구부러져 있던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회장의 위엄이 돌아왔죠.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강태식을 향했습니다. 강태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죠. 예린은 이미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이 있었죠. 그는 바닥의 먼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이제 그 먼지를 쓸어낼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렸던 자리에서 일어선 도연의 모습이 거대했죠.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무대 위에 도연과 지훈이 나란히 섰죠. 그 앞에 예린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이 초췌했죠. 눈가가 붓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죠. 예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차장이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가 그 떨림까지 고스란히 전달했죠.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른 채 하는 것도 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죠. 다만 진실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예린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내일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장면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죠. 만장일치로 강태식이 해임되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죠. 예린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과의 합병도 백지화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되었죠. 예린의 아버지인 박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저녁 기자회견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지훈이 단독으로 나섰죠. 젊은 경영자의 얼굴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의 손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회장님은 왜 청소부가 되신 건가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지는 바닥에 쌓이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한성그룹은 모든 노동자를 존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경비 서시는 분들도 모두가 우리 가족입니다. 도연이 무대 옆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1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짜 경영자로 성장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텅 빈 로비에 도연이 홀로 서 있었죠. 청소복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그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이제 그곳엔 더 이상 모욕의 흔적이 없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깨끗한 바닥만이 남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죠. 경비와 청소 근로자 300여 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죠. 이제 여러분은 한성의 정식 가족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10년, 20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이 로비를 걸었죠. 자신이 매일 닦던 그 복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죠. 청소하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빛납니다. 직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연이 나지막이 말했죠. 모두가 빛나려면 누군가는 바닥을 닦아야 해요. 그 일의 고귀함을 이제 모두가 압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이 나왔죠. 퇴사 서류를 제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연과 마주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회장님, 가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깊이 숙였죠.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도연의 구두에 비쳤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표면에 예린의 얼굴이 담겼죠. 후회와 참회로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도연의 얼굴이 그녀의 구두에 비쳤던 것처럼요. 지훈이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하시는 건가요? 용서가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지.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수많은 빌딩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바닥을 닦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라, 지훈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발밑에서 시작한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죠. 오랜만에 저녁 식사였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웠죠.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오셨어요.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죠. 할아버지는 청소부였단다. 자랑스러운 청소부. 그날 밤 대한민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죠. 무릎을 꿇린 사람이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것을. 바닥에서도 존엄은 피어납니다. 그것이 도연이 보여준 진실이었죠. 누군가를 무릎 꿇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무릎 꿇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하지만 진짜 품격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일 출근길에 만나는 청소하시는 분, 경비 서시는 분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한국 AI 드라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